그러니까 트럼프 4년이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4년 후에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닐 거예요. 미국의 마가 안 된다. 오히려 그 마가에 역행할 거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그리고 러우 전쟁은 불행하게도 종전이 어렵다. 지금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긴장하고 지금 트럼프 앞에 줄서기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국주의로 바뀌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불안감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불행하게도 이제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의 네. 시대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미국은 두 개의 파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드 파워, 경제력, 경제력과 기반된 국방력. 지금도 미국의 국방비가 우리가 과거에 1000조국 그랬거든요. 네. 국방비가 1000조를 넘는 나라가 될 거야. 그때 예상이었거든요. 지금 1300조 내외예요. 와, 엄청나네요. 미국 국방비가 1위고 2위부터 10위까지 합쳐도 미국 국방비보다 작습니다. 비싸거나. 자, 거대한 국방. 중국 국방비는 미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지금 저기랍니까?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경제력. 지금 세계의 원천 기술의 절대 압도적인 다수를 미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미국은 전 세계 GDP의 40%가량을 좌우했습니다. 네. 이게 2차 세계대전의 결과예요. 2차 세계대전을 경유하면서 미국은 n분의 1이 아니고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로 세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거대한 군사력과 경제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도덕적 가치. 이 두 개의 소프트 파워, 이 두 개를 가지고 저 학교 갈 때,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다 유학 가면 미국으로 갔어요. 그랬었죠. 그게 미국의 매력이거든요. 누가 강제로 안 시켰거든요. 아메리칸 드림. 그럼요. 다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요. 그게 미국의 매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가지고 미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탈냉전이 되고 소련이 무너졌죠. 근데 미국도 내리막길이에요. 지금은 세계 GDP에 아직도 절대 강대합니다. 한 25% 정도 내외 차지하거든요. 근데 40%와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예전 같지가 않아, 우리가 힘이. 그러니까 바이든은 동맹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일로 와. 나 혼자 힘드니까 스크럼 같이 짜자. 동맹 연대. 우린 같이 연대야, 이렇게. 그러니까 동맹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맹의 힘을, 역할을 빌리려는 거였거든요. 트럼프는 뭐냐? 돈 내놔 하거든요. 나 강해지고 싶으니까 돈 내놔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여기에 피와 구별이 없어요. 거래 중심적 동맹관. 네. 그러면 사실은 바이든식의 대응이든 트럼프식의 대응이든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의 또 다른 버전이고 또 다른 얼굴인 거예요. 얼굴. 그러니까 바이든이 화장을 한 미국인이다 그러면 트럼프는 화장 안 한 거친 미국인의 얼굴인 거죠. 그러나 둘 다 미국인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특징은 뭐냐면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거든요. 네. 그럼 미국이 아직도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동맹 체제가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 덴마크는 나토의 동맹이거든요. 지금 그 그린란드를 넘보잖아요. 그러게요. 그것도 그렇고 저 어디죠? 그린란드 땅도. 예, 그러니까 푸나마우나. 동맹의 땅에 군사력 투입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동맹이에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적대국? 그렇죠. 그 다음에 나토의 5% 방위비 내는 5%면 전시체제예요, 사실상 GDP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동맹이건 PR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럼 그거 뭐죠? 미국의 리더십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죠. 이제는 힘에 의해서 따라는 가는데 앞에서 그냥 부글부글 막 이제 불만들이 쌓이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미국의 도덕적 헤게모니
이게 상실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4년이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4년 후에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닐 거예요. 도덕적 가치, 모든 제국의 말기,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의 말기에는 도덕적인 쇠퇴가 일어납니다. 저는 트럼프에게서 그걸 보거든요. 왜 미국이 국제 분쟁에, 그 다음에 불량 행위를 한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거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 연결이 되는 거고, 네. 그걸 통해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매력이었거든요. 네. 중국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중국은 뭐 어떻게 되죠? 전략외교, 힘으로. 그 다음에 경제도 폭력적 지배, 1대1로 강요, 빚 주고 못 갚으면 뺏고.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가졌던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딜레마는 뭐냐? 너네들 보편 가치가 있어? 민주주의 인권 있어?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야 그러거든요. 아니 자기들만의 특색의 사회주의 가지고 우리가 한복 가지고 전 세계인들한테 너네들 다 입어 그럼 입나요? 그건 우리 고유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중국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누굴 불러내요 맨날. 삼국지. 그 다음에 최근에 공자를 불러내잖아요. 공자학원. 공자가 지금 세상에 통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애시당초부터 미국과 같은 패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소프트 파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소프트 파워를 지배했던 미국이 그 가장 강력했던 가치 기반의 도덕적 헤게모니를 트럼프는 깨고 있잖아요. 이제 그만큼 자기들도 이제 살기가 퍽퍽해졌다,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게 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 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주기로 했던 데에는 물건을 사주기로 당연하죠. 이게 거래 조건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된다면 유럽서부터 그 협상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그 뭔가 불만들이 막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신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아이러브 관세 그러잖아요. 저는 트럼프 정책의 경제 정책의 모순이 관세 정책은 인플레를 잡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미국의 제조업을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 경제가 발전하면 물건을 많이 팔고 그럼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금융자본이 발달합니다. 핵심 기술만 남고 인건비를 요구하는 그런 공장들은 해외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데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장을 다시 불러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내에 그런 제조업 생태계가 있나요? 그렇죠. 안 들어가니까 바이든이 어떻게 했어요? 아, 보조금 줄게. 근데 트럼프는 보조금 안 준다면서요. 그다음 세 번째,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내에서 저임 노동력의 풀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다 내쫓잖아요. 네. 그럼 인건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계 정책은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관세, 보호무역지는 경제 침체를 가져옵니다. 해외 네. 경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더 그러니까 미국 내 여론 데 벌써 나타나요. 트럼프가 경제는 좋아질 거지만 인플레도 올라갈 거다. 근데 진짜 그 저임금, 그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이긴 하겠지만 쫓아내는 순간 3D 업종이라고 해서 우리도 그런 일자리가 있지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자꾸 그걸 시키려면 돈을 자꾸 세게 불러줘야 되니까 이게 확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미국 노동자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 저렇게 아직도 저렇게 소비할 수 있는 건 저임 노동력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사실 식당 이런 데 많은 데 가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저임 노동력을 형성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 교포들이라든가. 그럼요. 그래서 그게 만일에 그분들이 다 나간다. 그럼 우리 인건비로 대체가 되면 물가가 아마 식당의 밥값이 한 1.5배, 2배로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정책은 사실은 충돌한다. 근데 실제로 그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를 가지고 위협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현상으로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어떤 다른 속뜻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던데요. 이미 미국은 파나마 노리아가 정권 붕괴시킬 때 파나마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라나다도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안보적 문제에 있어서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곳이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지금은 사실은 이 파나마와 그린란드 얘기는 사실은 중국입니다. 그 파나마 운하 운영에 대한 중국의 개입. 파나마 운하는 젖줄이고 미국엔 숨통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경계심. 그린란드도 역시 그린란드의 히토리라든지 그린란드 인구 뭐 5만 내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서 이 그린란드에 환심을 산다. 그린란드 물가가 비싸요. 생수 500ml 하나가 8,000원, 9,000원 합니다. 그렇죠. 그 넓은 땅에 그 5만 명 그 물류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날씨 그렇군요. 춥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린란드는 히토류, 그다음에 이 북극 항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 욕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견제. 근데 뭐 실제로 군사력을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 미국도 그런 문제에 있어 대통령 행정명령만 갖고는 어렵고 의회 동의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과도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동맹으로부터의 불신을 초래하는 거죠. 그렇긴 하죠. 내가 동맹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보스로 인정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지정에서. 그건 뭐냐? 보스의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한 그렇죠. 거거든요. 리더십이 있다. 그렇죠. 믿을만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끝까지 그걸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트럼프는 이제 나 그거 안 할 테니까 내놔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미국 중심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저는 이건 미국의 마가 메이크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네. 안 된다. 오히려 그 마가에 역행할 거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남은 시간은 2년입니다. 이제 중간 선거, 중간 선거는 여당의 무덤이에요, 항상 현직 대통령의. 네. 그런데 지금 벌써 어떻게 했어요? 집권하자마자 의사당 폭동에 참가했던 사람 사면했잖아요. 그랬죠. 입법부를 집합했던 사람들을 사면했어요. 그건 뭐냐? 도덕적인 쇠퇴예요. 걱정이죠. 아주 걱정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내 도덕적 쇠퇴, 국제적인 도덕적 헤게모니 쇠퇴, 이걸 가지고 이 동맹들한테 돈을 다 받아다가 미국의 산업을 살린다? 관세가 만능이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왜 관세 정책을 안 썼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그 대공황 1920년대인가요? 그때 대공황 바로 직전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 이것은 결국 전 세계의 자멸을 혹은 그 어떤 경제 대공황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하시는 경제학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할지는 두고 봐야죠. 왜냐하면 미국은 첫 번째 의회가 있어요. 의회가. 주한미군 뭐 철수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했지만 공화당, 민주당이 모두 동의해서 주한미군 28,500명 수준 이하로 내리지 못하게 의회가 결의했어요. 네. 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동을 걸 거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셈법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런 무리한 정책이 만일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그래서 1기 때 저돌적으로 했다 2기 때 떨어졌잖아요. 그 바이든한테 두 번째. 네. 그러니까 수정할 가능성.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주 정부의 권한이 강해요. 그 연방 정부가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도 가장 이 지분이 많고 힘이 센 데가 캘리포니아거든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지금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되거든요. 그러게 막 보조금도 막 지급하고. 그럼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초기의 트럼프와 조금 지난 다음에 트럼프는 두고 봐야 된다. 네. 이대로 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금 초기에 드라이브를 거는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전쟁이 이미 지금 모든 해외 지원하는 그 보조금들 전부 중단을 시켰잖아요. 저 어디죠? 그 이집트하고 이스라엘만 빼고 중동 쪽만 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국제기구들이 난리가 난 것 같던데 자금이 떨어져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이거와 관련해서도 어떤 결론을 내릴까 이것도 되게 다들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러거 전쟁 특사로 임명된 켈로그 퇴역 장성이 아니 그겁니다. 현재 영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푸틴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지금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지금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잇는 동남부 회랑, 남부 회랑을 완성했거든요. 네. 이게 남한 면적이에요. 우크라이나 엄청나네요. 면적의 5분의 1이에요. 이 상태에서 휴전하면 푸틴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 상태에서 인정해 준다 그러면 푸틴 휴전 안 할 리가 없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의 예산의 50% 이상이 해외에서 무상이나 유상 차입이거든요. 무기 안 주면 전쟁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젤렌스키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을 끊는다 그러면 전쟁 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휴전이. 그러니까 이게 강제 휴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이걸 막기 위해서 지난해 8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쿠르스크라는 러시아 영토를 점령한 거예요. 그럼 러시아 영토를 점령하는 건 푸틴에게 수치거든요. 1945년 이 독소 전쟁 이후로 끝난 이후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끝난 이후로 러시아 영토를 외국군에게 뺏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뺏겼잖아요. 원래 서울시 한 배 반 정도 면적 차지했다가 지금 한 절반, 한 50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기서 지금 북한 군대 여기가 있는 거예요. 네. 요게 지금 이제 걸림돌이죠. 요게. 그러니까 이 휴전 전에 러시아는 이 쿠르스크를 완전히 회복하려고 할 거고 우크라이나는 무슨 수를 쓰든 이걸 영토 잡고 있으려고 그러죠. 네. 그러면 휴전을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휴전하더라도 이 땅을 남부의 많은 영토하고 바꿀 수 있거든요. 워낙 중요한 지역이니까.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켈로그 안 중에 하나는 그러면 휴전하면 불안하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재 전선 그 사이에 나토 병력을 파견하겠다. 네. 이건 푸틴이 안 받을 가능성이 받을지 안 모르죠. 그 다음에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장기간 유보한다. 그럼 푸틴이 이건 당근이죠. 그럼 우크라이나는 지금 당하기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재무장을 도와주겠다. 그 다음 우크라이나 재건도 도와주겠다. 어떻게? 푸틴 석유, 러시아 석유니까 여기에서 일정 금액을 떼다가 관세죠. 떼다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원하는 방안. 요 정도 아닙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지금 러시아 자산이 전부 미국에 의해서 서방 세계에서 동결이 됐잖아요. 이 전쟁, 이게 협상이 된다 해서 휴전이 된다 했을 때 그 이 전쟁 배상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재건 돈도 있어야 될 텐데 우크라이나. 우리가 러시아 자산만 동결된 것만 알고 있지 러시아 안에 서방의 자산 동결된 것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전쟁을 끝낼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끝내는 평화협정. 네. 첫 번째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는 영토 문제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영토 때문에 전쟁하잖아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포로 교환. 세 번째는 피해 보상입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가 관계 개선. 요게 추측이거든요. 첫 번째, 영토 문제에서 합의가 안 되죠. 우크라이나가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5분의 1 뺏겼는데. 그다음 포로 교환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배상 문제. 이게 또 애매하거든요. 관계 개선은 이거 물 건너간 거고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종전, 평화협정은 어렵다. 그 휴전은 뭐냐? 그냥 이 상태에서 전쟁을 좀 쉬자. 멈추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에 서명했지만 몇 달 내로 항구적인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 몇 달이 지금 현재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불행하게도 종전이 어렵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에 의한 강제 휴전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또 높은 게 러시아도 지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안에서 휴전 여론이 50%를 넘었어요. 지겹겠죠. 지금 3년 넘게. 땅 뺏겨서 좋으니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 회원국에서 종전 여론이 더 커져가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하지 말자는 여론도 높아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잖아요.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 트럼프를 미국인이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인은 휴전에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영토를 휴전하기 전에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우리를 치면 고지전인 거지. 네.
이게 전쟁을 끝내는 전쟁은 아니다. 양쪽 둘 다 끝낼 수 없다. 양쪽 다 완전히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슬픈 현실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옳고 그름보다는 그냥 빨리 끝내는 데 목표가 있어요. 네. 근데 트럼프 방식이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트럼프가 나쁘잖아요. 푸틴이 나쁘잖아요. 침공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냉혹한 현실에서 보면 트럼프 방식이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끝나지 않는 전쟁이 지금 소문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강제 휴전은 현실적인 선택이 될 거다. 근데 문제는 그럼 트럼프의 불법 침입이 인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네, 참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건 이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면 혹은 러시아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휴전이 성립이 되게 되면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또 패권 전쟁에 휘말리면서 지금 이 패권이라고 그러지만 냉전 체제 때는 공급망이 두 개였습니다. 네. 자본주의 공급망, 사회주의 공급망 이게 별도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에 물건 파나요? 아니거든요. 미국하고 유럽에 팔거든요. 그렇죠. 우리하고 일본에 팔고. 그다음 러시아가 석유를 어디다 파느냐? 전 세계에 팔아요. 심지어 얼마 전에 중단됐지만 러시아에서 연결된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전쟁 중인데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신냉전이다 그러지만 저는 신냉전이라는 표현에 반대합니다. 냉전기에는 공급망이 따로 돌아갔고 지금 공급망이 하나잖아요. 네. 냉전기에는 반공 진영이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남전에 파병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쟁 아님에도. 근데 이런 똘똘 뭉친 진영이 있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미국의 리더십이 깨져가고 그럼요.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신냉전은 이제는 느슨한 진영처럼 보이는 그런 스크럼, 느슨한 연대 속에서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이해관계 있을 땐 손도 그렇죠. 잡았다, 각자 도생입니다. 떨어졌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트럼프예요.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서의 각자 도생, 미국 중심. 그러니까 지금은 엄밀히 보면 냉혹한 질서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 냉혹한 질서는 뭐냐? 첫 번째는 다극화입니다. 미국이 중심이 됐던 세계가 이제 미국의 상대적 지위가 줄어들면서 점차 다극화하는 거죠. 그게 많아지는 거죠. EU, 대한민국도 얼마나 위상이 커졌어요. 그렇죠. 중국. 물론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은 강자로 남겠죠. 아직도. 그러나 이게 미국의 힘이 강해지는 다극화가 아니라 점점 이 비중이 줄어드는 다극화를 할 거다. 근데 두 번째는 무국화입니다. 아무도 이제 국제 질서에 유지하기 위한 책임감을 안 느껴요. 유엔도 한 게 미국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중국은 어차피 이 경제력이나 그다음에 도덕적 헤게모니 소프트파워에서 한계가 있고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회복하는 상처를 받았고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30년 EU는 분열돼 있고 그러면 국제적인 분쟁이 오히려 냉전기보다 더 커지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무국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확실성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시대. 그러면은 모두 자국 중심주의, 자국 중심의 실리주의. 그 동맹도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 그러니까 과거 같은 끈끈한 동맹보다는 느슨한 연대 속에서 자국 중심과 커지는 그게 트럼피즘이 탄생한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갈수록 미국의 패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